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 국민연금의 투자법에 대해 공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알아보고 해외 투자 탑10 기업의 성과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원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 6개의 원칙이 있으나 개인의 투자에 참고할 만한 원칙은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높은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수익성과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안정성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지만 사실 말은 쉽다고 그래서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 기준으로 주식 47.4%, 채권 36.4%, 대체 투자 16.1%, 현금 0.2%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세 가지 특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금 포지션이 사실상 없다는 점, 해외 주식 비중이 한국 주식의 2배 이상이라는 점, 채권은 한국 비중이 해외 채권의 4배 이상이라는 점이었고,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합치면 83.8%로 사실상 주식과 채권만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감내하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는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섹터로 구성된 16.1%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기에 제외하고 주식과 채권만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다시 계산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를 우리의 투자에 참고하기 쉽도록 숫자를 단순화시켜봤습니다. 국내와 해외 투자 비중은 5대5로 볼 수 있고 국내 투자의 주식 채권 비중은 3대7, 해외 투자의 주식 채권 비중은 8대2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포지션이 매년 바뀌어 왔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변화 추이도 따라가 봤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은 코로나 시기에 급격히 늘어났다가 22년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 후 유지되었고 국내 채권은 절대 금액은 유지되었지만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해외 주식과 채권은 5년간 투자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포지션 변화를 보면 국민연금이 선택한 수익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국내와 해외 투자를 5대5 비중으로 나누되 국내 투자는 주식보다 채권으로, 해외 투자는 채권보다는 주식으로 보유했으며 지금은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국민연금의 답으로 보입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통해 얻은 23년과 24년도 수익률을 확인해보면 23년도는 13.59%의 수익률을 얻었고 주식에서 타 자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4년도는 5월까지 결산된 수익률이 6.67%로 해외 주식이 전체 수익률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멀리서 바라본 내용이었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 국민연금 수익률의 비밀인 해외 투자를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종목을 보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개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보유 주식 탑10 구성을 살펴보고 23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화면에 해외 투자 탑10 구성을 보면 빅테크 기업인 애플 마소, 구글 우선주와 보통주,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가 7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유나이티드 헬스, 노보노디스크, PBUS ETF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PBUS와 노보노디스크란 종목에 대해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PBUS는 ETF로 스파이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투자 대상이 603개로 미국의 중대형주에 투자하기에 스파이의 500종목보다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스파이와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5년 수익률이 PBUS는 81.3%, 스파이는 81.05%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PBUS는 운용보수가 좀 더 작지만 배당 수익률은 스파이가 더 높았기 때문에 수익률의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은 개별 주식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PBUS를 통한 분산 투자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최근 저의 빅테크 집중 매수와 비교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려다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버린 회사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화이자도 심장병 치료제를 만들다가 비아그라를 만들고 엄청난 성장을 보였는데
이번 비만 치료제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호기심이 생기는 기업으로 국민연금 포트에서 당당히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 10개 종목의 기준일인 23년 연말 이후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10종목 중 7종목은 두 자릿수 상승을 보여주었고 3종목은 한 자릿수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벤치마크로 많이 사용되는 스파이를 기준점으로 비교해보면 초과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은 애플, 엔비디아, 구글, 보통주와 우선주, 메타, 노보노디스크 6종목이고 타율로 치면 6할타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메타를 통한 홈런 2회, 노보노디스크의 3루타까지 고려하면 무시무시한 수익률로 보입니다. 더불어 22년과 23년 말의 보유 지분율 차이를 보면 빅테크의 지분율이 계속 늘어가는 것으로 보아 추가 매수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안정성 측면에서 끝판왕으로 여겨지는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봤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완전히 따라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지만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느낌으로 참고하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이번 블랙 먼데이에 급락하는 주식들을 보면서 하루 종일 주식 어플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저를 발견했고 다시금 계좌의 안정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번 공부를 통해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포지션을 담당하는 배당주의 비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배울 수 있었고 연금의 빅테크 비중을 보고 저의 투자 방식에 약간의 확신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